그러면은 화면을 이미 켜졌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초록의 상승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뭐 상승이다 라고 느낄 수가 좀 없죠. 그리고 뭐 약간 또 얼룩덜룩 이렇게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코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상승이 코인 시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증시들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하나씩 또 말씀드리면 먼저 단기 흐름부터 볼게요. 4시간 봉, 이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단을 깰까 하다가 결국에 깨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우리가 보기엔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저점이랑 고점은 좀 높여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제 간밤에 뭐 이란 대통령이 그래도 정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상승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가 2.2%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증시보다도 못 오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51선의 저항에 지금 딱 맞아가지고 51선 저항 딱 맞고 그 밑에서 마감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도 51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추세를 뚫어야 된다. 일단 단기 추세를 뚫어야지 이제 뭐 장기 추세를 뚫으러 가든 먼저 일단 단기 추세를 뚫어야 되는데 단기 추세마저 뚫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저점을 이은 이 상승 추세에선 이 두 선을 그었었죠. 그래도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파란색 점선 위로는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이 점선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는 지금 위로는 51선 저항에 막혀 있고 아래로는 그래도 이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의 지지를 그래도 받고 있는 그래서 되게 좁은 공간에서 지금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관건인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봉 기준 65.7K를 지켜내느냐 계속 여기를 지지받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 지지를 깨진다면 그 낙폭 추가 하락을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간 다시 내려가야 되려면 이 중심선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좀 더 상승을 해가지고 중심선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오면서 응축의 힘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 수축이 돼서 응축의 힘이 쌓이면 이제 발산하는 근데 이제 발산이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중요하죠. 이제 상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 일단 현재 지켜야 될 선 65.7K는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를 보시면 어제 미 증시가 이런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굉장히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이 초록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색깔이 달라지죠. 조금 진한 색에서 좀 더 밝은 이 녹색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엔비디아가 무려 5%, 구글도 5%, 메타는 6%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상승세가 전체적인 장이 하락함에도 올라갔었던 상승했었던 에너지 그 다음에 소비 방어주들 대체로 그러니까는 뭐 여기는 좀 괜찮지만 약간 좀 얼룩덜룩하고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강했던 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나머지들은 크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가 플러스 2.4, S&P 500이 플러스 2.9, 나스닥이 3.8%.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는 커녕 플러스 3%가 떠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무려 7%, 코스닥은 5%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도 마이너스 17%나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5포인트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25도 그럼에도 높기는 높아요. 아직 중앙 평균 값으로 떨어지려면 지금 떨어진 만큼 더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떨어진 만큼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S&P 500의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 장 시작을 그러니까 어제 애초에 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이란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쭉 좀 더 올라가는. 근데 노란 색깔 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 이때만 해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란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깔짝 오르다가 이만큼의 상승세를 못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큰 반응이 없었다. 왜 그럴까? 일단 계속 보면 S&P 500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도 2.9%나 상승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일선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있고, 그리고 요 하락 추세까지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락 추세를 뚫지는 못했다.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하고 아직 거리가 있으면서 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1차, 2차로 볼 수가 있는데 요 가파른 하락 추세도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확실히 추세 반전이 됐다라는 것은 아직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보시게 되면 어제 무려 5.5%, 현재는 0.4% 개장 전 거래에서.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박스권을 단숨에 다시 재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넘지 못했고 200일선과 21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었거든요. 아직 21선도 회복은 못했다. 어쨌든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진입했다는 것은 다행이죠. 앞으로를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미국 선물 어떻게 되느냐, 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다우가 0.07, S&P 500이 0.1, 나스닥 100이 0.3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고개는 이제 위를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저녁 되면 또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폭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위로 고개는 보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제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없다 보장이 되면 종전 용의가 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 미국과 뭔가 이제 얘기 협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제시키안 사람 이름이에요. EU 상임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도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다. 필요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공격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전쟁을 종식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그야말로 좀 환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상승이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뭔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나온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럽연합과 이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필요한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란이 얼마 전에 미국이 먼저 15개의 그 합의 조건을 내걸었었죠. 그걸 보고 어림도 없다면서 5개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그 5개를 언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 공격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전쟁을 끝나겠다 라고 이제 어제 이게 공개가 된 거였습니다. 근데 요거에 앞서서 어젯밤에도 트럼프가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11분에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다가 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제트 연료를 구할 수 없는 영국 같은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진짜 미국 하면은 영국이 가장 이 우방국,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을 정말 딱 꼬집어서 이렇게 이란의 제도부 제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나라들에게 제안 하나 하겠다. 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둘째, 미뤘던 용기를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직접 석유를 사가라. 이제부터는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당신들 스스로 석유를 확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국들한테 책임을 조금씩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또 소식이 나왔었느냐. 그 전날에도
이 트럼프가 전날에도 한 비슷한 8시, 저녁 8시쯤에 이 트루스 소셜에 글 하나 올렸었죠. 그러면서 즐거운 여정을 마무리할 그 시기가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이제 뭐 합의를 안 하거나 호르무즈를 개업 안 하면 이제 우리는 타격을 하고 여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공격을 했어요. 이스파한 지역의 탄약고에다가 907kg짜리 벙커 버스터를 투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폭탄을 투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 달에도 그 핵시설에다가 이 벙커 버스터를 투하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중량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13톤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톤도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약한, 어쨌든 그래도 파괴력이 있는 그것을 투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이 국방부 장관, 이제는 전쟁부 장관이죠. 이 국방부 장관이 협상 더 안 하면 더 세게 공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이 소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돌아가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이거를 이제 멤버십 텔방에다 공유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유추해 봤을 때 이란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미국은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마지막 으름장을 놓은 것이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짜 대규모 공격을 퍼붓겠다고 선언한 듯하다. 그럼 트럼프의 동맹국을 향한 협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이제 4주에서 6주를 언급을 했었던 그 이유도 이제 오래 전쟁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면 선택은 공격밖에 없다. 대신 대규모로 거의 초토화 수준으로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셀프 종전 선언, 그렇게 셀프로 종전 선언을 한 뒤 이제 이란 행동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이제 잃을 것이 없다. 뭐 초토화 됐으니까 잃을 것이 없다 하면은 이제 기뢰까지 설치해가지고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할 것이고, 하지만 이란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도 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뭐 목소리만 이제 좀 내다가 일단 전쟁을 멈추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를 현실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호르무즈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도 호르무즈를 폐쇄할 거고, 설령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르무즈를 이제 통행료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근데 호르무즈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유가가 불안정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그 책임을 미리 전가시키기 위해서 동맹국을 비난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가지고 와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협상이 그렇게 잘 되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셀프 종전. 그래서 그 뒤에 셀프 종전을 한 다음에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안이고, 뭐가 되든 호르무즈가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큰 장세여서 미국의 추가 공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밤에 이란의 대통령이 그렇게 종전 의사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뭔가 합의가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이란 합의 없어도 떠난다. 그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두고 트럼프는 지켜보는 겁니다. 일단 뭐가 되든. 그래서 지금 2주, 3주 안에는 철수할 것이다 라고 그러고, 일방적 종전 선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기사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보는 뷰하고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혁명 수비대가 애플, 구글도 파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로 다 파괴됐는데 뭐 비비탄으로 할 거야? 이렇게 약간 좀 조롱 섞인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헤란 시간 4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일로 넘어가서 오전 12시 30분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지금 미국 전쟁을 하는 이 배후에는 빅테크들이 있다. 얘네들의 지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시스코, 인텔, 뭐 델,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뭐 이렇게 지금 18개의 기업을 언급을 하면서 이 기업들을 공격하겠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면, 협상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가 또 쉽지도 않겠죠. 어쨌든 지금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란의 그 지도자가 별도로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여기가 지금 신정국가니까 대통령이 최고 실세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2일, 내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이 기사 보시면 미국인 3명 중에 2명은 승패와 상관없이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대요. 3명 중에 2명이. 그러니까 치솟는 기름값에 등 돌린 민심, 트럼프의 전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든 아니면 공격을 하든 트럼프는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4주에서 6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에 평화가 찾아오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 트럼프가 말은 지금 나 몰라라. 그래서 어제 동맹국 뭐 니네들 스스로 이제 석유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말은 나 몰라라 해도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를 손에 쥐어서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트럼프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이 기름값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협상 합의 완료가 되었다라는 발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잘 마무리됐다. 그것을 발표하려고 내일 지금 국민 연설을 앞두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날 텐데 어떻게 끝나느냐, 합의를 하든 공격을 하든 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호르무즈까지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개방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란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공격이거든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퍼붓고 미국도 이란을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전 그 가능성이 어제 언급이 되면서 유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4%,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유가가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얼마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폭이나마 1.3% 지금 상승을 하면서 98달러, 여전히 90달러 후반대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비트코인은 3월달 양전을 했습니다. 양전 마감을 했다. 다행히도. 그래서 5개월 연속 하락은 끊어냈죠. 그렇다면은 지금 종전 가능성의 자산 시장은 폭등을 했어요. 코인 시장은 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 정신 승리를 해서 보자면, 정확히 팩트로 보면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지금의 이 돌아가는 양상을,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자산 시장은 전쟁 이후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미 증시도 하락을 했고 200일선이 깨졌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트는 하락을 안 했어요. 오히려 올랐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이유는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전쟁과 유가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 제거가 돼서 추세 전환의 희망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진짜 반등세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쟁 시작할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렇게 해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떨궜다가, 그럼에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시작하자마자 뭐 거의 하루 만에 하메네이가 사살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더 상승 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살짝 올라가는,
결과적으로는 전쟁 시작 때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소폭이나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죠. 2월 28일이니까 요때네 요때. 2월 28일, 3월 2일 요때부터거든요. 요때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고 3월 2일 요때부터 이 박스권에 있다가 이때부터 3월 2일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랐다. 그러니까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그 요인은 좀 적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게 종전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이 되면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호르무즈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정화될 만한 그 요소가 좀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뭐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찐 반등세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3%니까 극소폭의 상승으로 5개월 연속의 하락세는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은 본격적인 추세 반전의 달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이때 이제 6개월 연속이었거든요. 이때 6개월 연속 2018년 해서 5개월 연속해서 2019년까지 1월 달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쭉 올라왔어요. 어쨌든 소폭이나마 끊어냈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전쟁이 이제 중요합니다. 전쟁이 과연 어떻게 흐를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은 날 거다. 합의든 공격을 하든 트럼프는 무조건 전쟁을 끝을 낼 겁니다. 근데 이제 끝을 내는 방식, 정말 셀프를 하느냐, 셀프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공격하면 이란도 이제 이뤘는데 그냥 이란이 공격당했다고 항복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트럼프는 끝을 내는데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요것을 두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때 비트코인의 찐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보게 되면 어제 뭐 종전의 가능성이 좀 비춰졌지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조금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법도 한데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지금 미국의 투자 심리가 크게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찐 상승이 될지는, 찐 반등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찐 반등으로 가려면 정말 전쟁에 대한 그 리스크가 많이 사라져야지 찐 반등으로 갈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보자.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직은 전쟁이 끝난 거 아니니까 어쨌든 당장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과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고 이제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진짜 합의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공격을 염두하고 있는 건지 이제 트럼프 말에서 좀 힌트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말씀 보고 리플도 살펴볼게요.